오래된 국도식 아파트들은 현관문이 대부분 다 부식되고 노후되어 있는데 특히 이 집은 더 심했어요. 고객님도 먼저 요청을 해주셨고 사용 성적서 다 받은 방화문으로 신설을 해드렸습니다. 이 방화문을 신설을 하게 되면 미세먼지나 단열 효과는 한 단계 더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중문을 안 하셔도 됐지만 고양이 이탈률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중문을 처리해드렸고요. 방화문 새로 네. 바꾸면 네. 단열 효과가 얼마나 올라가요? 방화문이 오래되면 도어 처짐이나 이런 패킹들이 다 부식되고 노후되기 때문에 안쪽에서 외기가 들어와서 내부의 단열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습기가 차고 이 습기 찬 게 이 벽 쪽으로 다 따라 돌아서 곰팡이가 쓸고,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들 저희가 사전 점검 왔을 때 이런 벽체 라인이 곰팡이가 많은 아파트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한 포인트인데, 현관 들어왔을 때 신발장이 이만큼 튀어나와 있었어요. 제가 섰을 때 제 어깨가 거의 닿을 정도로 현관이 너무 비좁은 상황이었고,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벽체가 다용도실 벽체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세탁기로 마감을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기존에는 다용도실을 열었을 때 세탁기 하나 들어가면은 이 왼쪽 공간이 이만큼 남은 공간을 아무것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비내력벽 벽체를 철거를 하고 신발장을 안으로 집어넣어서 데드스페이스를 최적화시켜서 다 사용을 했고, 좀 안쪽 깊숙한 공간까지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인출식 신발장으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부는 무선 청소기 충전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콘센트까지 신설을 해드렸고, 신발장이 매립되면서 기존에 비좁았던 현관 공간을 좀 확장을 시켜드렸고, 끝과 끝을 다 맞춰서 라인 정리도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 벽면은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욕실 도어도 히든 도어 마감을 해드렸고, 거울과 한쪽 벽면에 일체감 있고 통일감 있게 면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역시나 사이즈가 그렇게 넓지가 않죠. 넓지가 않을 때는 신발장은 무조건 하부를 띄워야 되고, 이런 중간에 오픈 선반도 연출을 해서 좀 개방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구성이 정말 알찬 것 같아요. 들어갈 때 다 들어가고. 구성 알차죠. 전신 거울, 깔끔한 신발장, 우드 포인트, 하부의 행잉, 중간에 오픈 선반, 이런 게 적절하게 다 연출이 돼서 지저분하지 않고 일체형 있게 보일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썼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네, 그리고 이 왼쪽 보시면 전신 거울이 있어요. 전신 거울은 이런 좁은 현관에서는 무조건 하나씩 들어가는 게 좀 더 개방감 있어 보이고 기능적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현관 들어와서 중문, 기존의 다용도실, 이런 우드 포인트를 적절하게 연출을 해서 포인트를 잡아드렸습니다. 우선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거는 투명 유리로 설치하는 거를 원하셨기 때문에, 투명 유리로 설치하면 하부에 신발이 너무 노출돼서 안쪽에서 바라봤을 때 신발이 보이지 않게끔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상부도 곡면으로 연출을 해서 디자인적으로 깔끔한 중문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하부에 분배기가 있어요. 가구로 마감을 해드리고, 여기도 도어 있고 이쪽도 도어 있어서 서로 간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픈 게이트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넓이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중문이 없자니 이제 너무 오픈되어 있는 구조를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중문은 형성해 드렸습니다. 복도시 현관 쪽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라든지 단열 효과를 낸다든지 이런 범위가 좀 장점이고요. 이 프레임에 수명 피스 유리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중문이 너무 앞에 있으면 답답하기 때문에 뒤쪽 공간으로 좀 이동을 해드렸고, 이동을 하면서 신발장 수납 공간을 좀 더 확보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중간 포인트는 뭐 kit박스를 올려놓는다든지 아니면 오브제나 가족 사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드렸고, 마감색은 바닥과 동일한 우드 마감 톤으로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벽체를 다 허물고 넓혀서 다른 레이아웃을 제안드릴 수 있었지만, 우선 저희 고객님께서 넉넉치 않은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성비적으로 좀 어딘가 더 집중을 해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요. 우선 라인에 좀 집중을 했고요. 톤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현관 틀도 최대한 히든 형식으로 마감 처리를 해드리면서 좀 불필요한 틀들을 좀 최소화로 안 보이게 히든 느낌의 연출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런 라인들 정리가 진심인 현장이었는데, 바닥 타일 매지 라인, 도어 이런 라인들을 최대한 집중적으로 라인 정리를 맞춰서 해드렸습니다. 거실로 진입할 때 이런 턱 부분도 신발장의 넓이를 맞춰서 좀 라인 정리를 최대한 해드려서 조금이나마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시각적으로 좀 분산될 수 있는 이런 꺾인 구조를
히든도어랑 매지 라인들까지 다 정리정돈을 잘 해가지고 최대한 깔끔하게 면 정리를 하면서 좀 더 넓어 보일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었고요. 숨어있는 이 틈새 공간까지 수납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해드렸습니다. 여기는 현관이고요. 현관은 왼쪽엔 신발장, 오른쪽에는 저희가 필름으로 마감 처리해드리고, 이쪽 하부 보시면 타일 사이즈가 커요. 1200에 600각 타일로 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게 설치해드렸습니다. 이쪽은 중문인데 도어의 윗부분을 좀 낮추고 중문을 달면 왼쪽 신발장, 우측의 벽체랑 라인이 한번 끊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풀로 올려서 더 넓은 현관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전신 거울이 있는데 작은 거울보다는 최대한 키워서 더 확장감 있게 만들어 드리면 좋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로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타일 라인에 최대한 맞춰서 라인 정리도 한번 해드려서 좀 더 깔끔한 현관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공간은 현관입니다. 복도처럼 보이는 이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구 색감과 이런 도배 색감을 최대한 맞춰드리고, 기존에 있던 벽면들을 가구처럼 느끼게끔 면 정리를 하면서 공간이 좀 넓어 보이는 느낌을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신발장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은 신발장이 아니고 기존의 피트 공간입니다. 가구판으로 마감을 하면서 가구처럼 보이게 신경을 쓰면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현관이 협소하다 보니 신발장 하부에 행잉으로 연출을 하고 공간을 최대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하부 간접 등을 통해서 화사한 느낌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보시면 왼쪽은 런드리룸으로 들어가는 인클로징 가구도어로 연출을 해드리고, 오른쪽은 히든도어로 적용을 할 수 있었으나 아무래도 히든도어는 손잡이 실린더가 동선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치이거나 걸릴 수 있어서 저희가 살짝 들어간 일반 여닫이 도어로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이 현장의 디자인 컨셉은 우드 앤 화이트로 저희가 디자인을 해드렸는데, 중문도 보시다시피 무난한 화이트로 들어가는 것보다 우드로 저희가 포인트로 줘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풀어냈고요. 여기는 추후에 가족 구성원에 대한 변동이 있을 예정이에요.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이쪽을 안방으로 사용하시고 이쪽을 드레스룸 공간을 사용하시고, 기존 안방을 아이와 부모님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으로 하실 예정이고요. 이 스위치에 대한 용도가 뭐냐면, 안방에서 화장실을 가실 때 조금 어두울 수 있어요.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스위치를 켜시고 밤에 어둡지 않게 다니실 수 있게 저희가 설치를 해드렸고요. 끄시면 이렇게, 여기는 현관인데요. 현관문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는 끝집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현관은 단열이 되지 않은 현관이다 보니 현관문 교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오면 비트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비트 공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간을 신발장으로 구성을 해드렸고요. 비트 공간에 알판을 설치를 해드려서 일체감 있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신발장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일자 막혀있는 형태보다는 중간에 뭔가 DP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차키를 올려둘 수 있는 행인 선반을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 현관 바닥 같은 경우는 현관이 좁아 보이지 않는 큰 각수로 추천을 드리는데, 여기는 600각 타일로 시공을 해드렸고, 현관에 단이 있는 부분을 졸리컷 시공을 많이 하세요. 근데 졸리컷 시공을 하게 되면 압력이 가는 곳에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졸리컷 시공을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현관이 좀 넓죠. 다행히 고객님이 원하셨던 확장감 있는 현관이 연출이 되었는데요. 단위 세대 평면도를 확인해 보니 신발장 뒤가 다행히 비내력벽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과감하게 철거를 하고 신발장을 매립을 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신발의 수납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 칸 더 넓게 빼드린 3칸 구조로 조성을 해드렸고요. 현관이 매립이 되면서 개방감 있는 현관도 있고 자연스럽게 일체형 있는 깔끔한 벽체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현관이 좁으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은데요. 아이들이 뛰어온다던가 아니면 유모차를 진입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어서 상당히 다행인 현장입니다. 현관 부분은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좀 단절되어 있는 공간을 위해서 좀 개방을 좀 시켰어요. 개방을 시키면서 동선을 좀 확보를 했죠. 그래서 벽이 형성이 되었고, 이 벽이 형성되면서 복도가 이루어졌죠. 복도를 만들면서 좀 너무 답답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공간 좀 틈새 픽스 유리로 연출을 하면서 좀 살짝 개방감을
줬습니다. 타일 2장 쪽에서 현관 바닥이 끊기는데 철거를 하고 신발장 라인을 끈 라인에 맞춰서 바닥을 좀 확장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발장 구성이 보통 3통으로 끝나는데 4통으로 연장을 해드렸고요. 중문도 어떠한 중문으로 할지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간살 중문으로 연출을 할 수 있었고요.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중문이 다이렉트로 보이기 때문에 알루미늄의 필름 중문으로 넣을 수 있었지만 좀 더 고급진 원목 중문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외부의 공기가 좀 차단되는 거 원하셔서 픽스 유리로 공기 차단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목 중문을 사용하실 때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비싼 원목을 설치하시고 좀 저렴한 하드웨어를 쓰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120kg까지의 하중도 버틸 수 있는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완벽한 시공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온전히 잘 버티고 있어요. 현관부터 설명드리자면 이쪽에 있는 팬트리장을 캠핑용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캠핑 용품 특성상 부피가 크고 무거워서 현관에서 가장 가까운 공간으로 위치해 드렸고, 아무래도 용품들이 거칠다 보니 내부 공간 마감도 좀 신경을 써서 가구 보드로 처리해 드렸습니다. 팬트리장이 있는 집에서 생활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팬트리 내부는 흠집이나 오염에 취약한 도배지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마감도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이 많이 필요 없는 고객님에 한해서 팁을 한번 드리자면, 이렇게 양쪽 수납이 있을 땐 한쪽을 과감하게 철거를 하고 현관을 넓은 전실처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신발장 같은 경우는 현관 분위기가 밋밋해 보이지 않게 하부를 띄어서 시공을 하고 간접 조명으로 은은한 연출을 하였고, 내부는 고객님 목적에 따라서 활용하실 수 있는 다부 선반으로 조성해 드렸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 각각의 취향들이 달라서 다양한 현관 중문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 고객님 또한 니즈에 따라서 너무 오픈돼 보이지 않게 불투명 유리를 선택했고, 단순한 모양보다는 아치형으로 클래식하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양옆에 신발장으로 되어 있어요. 행잉 신발장, 반대쪽도 신발장, 그리고 거울 세팅해 드렸고 바닥에 간접등과 행잉으로 연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벽을 2베이 32평대 현관 구조는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벽을 뒤로 밀어서 신발장을 풀로 올려드렸고 수납 공간을 많이 놓는 거를 원하셨습니다. 우선 중문은 전체 풀 유리에 여닫이 무르 유리로 되어 있는 중문으로 세팅을 해드렸고, 그리고 보시면 여기 중문의 포인트가 남방향을 대부분 많이 설치를 하시는데 저희는 양방향으로 설치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 양방향 중문을 선호하시는 고객님들이 현관 바닥과 거실 바닥의 단 차이가 너무 낮은 경우, 밖으로 외출하려고 밀고 나갔을 때 그 모든 신발이 뒤로 싹 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이런 디자인도 요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양방향 중문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 부분에 풀로 다 내리지 않고 단을 좀 띄워가지고 신발을 툭툭, 평소에 신는 신발을 여기다 놓고 들어가신다라면 그 부분은 좀 해소할 수 있어요. 이쪽 공간은 현관입니다. 32평 2베이 구조 현관이라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많이 길게 되어 있는데, 고객님 니즈가 신발도 많고 수납 공간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옆으로 11자 구성의 신발장을 원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현관 부분까지만 11자로 조성을 했더라면 너무 비좁은 현관이 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보완하고자 가벽을 길게 연장을 해서 좀 긴 신발장 구조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긴 복도가 형성이 됐고 천장도 11자로 간접등을 연출을 해드려서 긴 복도가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좌식이 있고 전신 거울이 있고 틈새로 템바보드로 연출을 해서 기능적으로도 미관적으로도 완성도 있는 현관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신발장 끝에서 작은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어가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일반 여닫이 도어로 세팅을 해드렸다면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라인 정리나 디테일한 부분의 이미지가 많이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페이크 도어로 신발장과 동일한 도어로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이 도어는 보통 들어갈 때 신발장처럼 이렇게 푸시로 열고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게 들어가면 또 기능적으로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신발장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가구 라인과 타일 매지 라인을 정확하게 맞춰서 좀 세밀한 완결성 있는 현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세로로 하게 되면 이 가구 매지 라인과 동일하게 맞추기도 힘들고 중간에 선이 있어서 라인이 정리가 안 된 느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로로 길게 타일을
위치를 세팅해드렸어요. 현관인데 보시다시피 톤이 원톤으로 되어 있고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단조롭지 않게끔 바닥은 결이 좀 강한 트래버틴 타일로 마감 처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면 행잉으로 띄워서 간접등을 은은하게 퍼뜨려가지고 완성도 있는 현관으로 만들어드린 것 같습니다. 반대편 벽을 보시면 이쪽은 팬트리장으로 구성을 해드렸고 안쪽에 보시면 시스템장 그리고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셨을 때 옷에 대한 먼지를 안까지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요청을 해주셔서 현관 팬트리장 쪽에다가 스타일러를 구성을 해드렸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팬트리장 쪽을 문을 여시면 안쪽에도 턱이 있는데 저희는 그 턱을 철거를 했고요. 턱이 없으므로 유모차나 캐리어 같은 거를 원활하게 수납할 수 있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조명같이 생긴 저거는 뭔가요? 저거는 조명이 아니고 자동 중문을 사용할 수 있는 센서. 바깥에서 들어왔을 때는 센서로 자연스럽게 문이 열리게끔 설정을 해놨고요. 안쪽에서는 스위치를 눌러서 문이 열 수 있게끔 사용하는 자동 중문을 설치했습니다. 자, 이 공간은 현관입니다. 현관은 공간이 넓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넓지 않은 공간에서는 양옆에 확장을 해서 좀 개방을 하고 더 넓은 공간으로 만들어 드리는데 아쉽게도 이 공간은 내력벽 구조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확장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중문 옆에 가벽을 형성을 해서 벽과 벽 끝까지 신발장을 만들어 드리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굳이 벽을 만들어서 공간을 다 차지하기보다는 살짝의 여백을 줘서 뭔가 더 개방적이고 확장감 있는 느낌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하부에도 단이 띄워져 있고 왼쪽 유리에서부터도 신발장 공간이 띄워져 있어가지고 천장도 마찬가지. 그래서 한 공간에 신발장이 풀로 들어가 있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벽에 붙어 있는 느낌으로 연출을 해서 한층 더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 전신 거울 필름 마감으로 단순하게 끝내기보다는 재료 분리를 활용해서 특별하고 라인 정리가 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서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벽이 조금 다소 튀어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단조롭게 마감하기보다는 이런 곡면 처리를 해드리고 간접등을 연출을 해서 한층 더 분위기 있고 무드 있는 현관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발장 우측 아래 보시면 보통 타일로 마감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게 하면 완성도 있는 느낌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좀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물건들의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서 하부에 포디움천 단을 띄워서 고객님들의 신발이나 기피하듯이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공간은 현관입니다. 보시다시피 깔끔하게 마감 정리가 되어 있고 기존에 너무 좁은 현관이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우측 공간에는 부어가 있었고 팬트리가 있었습니다. 왼쪽을 봤을 때는 실외기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과감하게 철거를 하고 넓은 공간에 현관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브제를 놓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곡면으로 처리를 해서 간접으로 연출을 해서 충분히 예쁜 공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단을 져가지고 앉아서 신발도 신고 잠깐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발장 구성이 기존의 실외기실 들어가는 공간이라서 단이 져서 실외기 도어가 노출되어 있으면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가구 도어로 이중 설치해가지고 깔끔한 마감으로 처리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벽이기 때문에 페이크 도어, 픽스 도어로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신발장 양개 도어인데 인출식이 돼요. 아랫부분에 허리를 숙여서 뭘 신지 고르시잖아요. 주로 신는 그런 신발들을 인출식 신발장으로 처리를 하시면 좀 용이하게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중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중문은 보시다시피 깔끔하게 투명 전체 유리의 원슬라이딩 도어입니다. 슬림한 틀로 연출을 해가지고 좀 깔끔한 느낌으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시기 때문에 아이도 출산할 수 있고 고객님께서 지금 친환경적인 소재를 좀 선호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벤자민 모 에코스펙으로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600각 타일인데 보통 600각 타일을 시공을 할 때 이런 좌우 공간의 여백을 생각 안 하고 설치 관장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들어왔을 때 그런 좌우 공간까지 신경을 안 쓰고 시공을 하면 타일이 2장으로 끝날 수 있는 것도 3장, 4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준점을 잘 잡고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현관을 들어와서 봤을 때 일직선으로 쫙 뻗어나갈 수 있게 공간 연출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현관입니다. 보편적으로 30평 투베이는 많이 협소하죠. 그래서 저희가 현관의 위치를 좀 뒤로 연장을 해서 방문을 침범하지 않는 끝선까지 최대한 밀어드리고 왼쪽 가벽도 소파 쪽으로 살짝 뒤로 밀어가지고 신발장을 11자 구성으로 잡아드렸습니다. 현관부에 좌식 공간도 필요하고 예쁜 오브제로 올려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 연출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잡아드렸습니다. 우선 신발장은 하부에 행잉으로 띄워드려서 간접등으로 연출을 해드리고 중문의 위치를 방 쪽으로 밀어서 신발장의 칸이 한 칸 더 만들어졌습니다. 보통은 색감을 동일하게 신발장은 풀로 다 연출을 해드리는데 이번 현장은 독특하게 다른 색감의 마감재로 잡아드리고 한 번 단을 주면서 좀 더 극대화적인 느낌으로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공간 옆에
깔끔하게 일괄 소등 스위치랑 포인트 등을 연출할 수 있는 스위치를 별도로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발장 경첩을 사용할 때 각도가 작은 경첩보다 좀 더 넓은 경첩으로 만들어 드리면서 사용하실 때 편하시게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벽을 치다 보면 너무 답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실 거울을 통해서 좀 확장감도 있지만 오브제 뒤쪽으로 픽스 유리를 설치를 해서 좀 더 개방적인 느낌의 현관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현관 바닥은 1200에 600각 타일로 시공을 해드리면서 좀 더 개방감 있는 현관으로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우선 이 공간에 자연스럽게 벽체가 조성이 됐는데 좀 투박하게 보일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 곡면으로 좀 풀어냈고, 중문은 꺾이는 게 많은 상황에서 프레임까지 들어가면 좀 더 지저분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프레임이 없는 스윙 강화 유리 중문으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도어 라인의 끝선에 최대한 맞춰서 좀 스텝도어로 설치를 해가지고 꺾이는 라인이 많지만 느낌 있는 분위기로 설치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는 좀 홈바를 조성해야 됐기 때문에 벽을 쳐드렸는데 유리 블럭을 세팅을 하면서 간접 등으로 연출을 해서 은은한 느낌의 분위기를 내드렸습니다. 기존에는 현관 들어와서 봤을 때 TV 우측에 비디오폰도 지저분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신설된 가벽 측면으로 이동 설치를 해드리면서 이 후면 부분도 그 라인 정도는 저희가 타일 마감을 해드리면서 양방향으로 다 느낌을 살릴 수 있어서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공간은 현관입니다. 현관은 고객님께서 긴 복도처럼 연장선 있는 느낌으로 수납 공간이 많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중문을 없앴고 방화문을 신설로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반려견을 키울 때 이런 중문이 있으면은 이탈 방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가 안 되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이 부분을 벽면을 만들어 드렸어요. 펫도어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중문이 없을 시 프라이버시 존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을 이 수납장이 파티션 역할을 해서 해소가 되었습니다. 왼쪽은 투명 유리로 세팅을 해서 자연광이 들어올 수 있게끔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장 하부는 행잉으로 띄워드리면서 자주 신는 신발들을 넣고 활용할 수 있게끔 신발장을 띄움 시공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신발장 수납을 최대한 많으면 좋다고 하셨기 때문에 한 통, 두 통, 세 통, 네 통, 다섯, 여섯, 이 부분까지 7개.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거실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현관은 50평대 치고 조금 넓지 않고 좁은 편이었어요. 채광이 들어오는 창문이 있는 건 좋지만 신발장이 이 창문에 의해서 좀 하프 신발장으로만 조성되어 있어서 수납 공간이 너무 부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고객님께 제안을 드렸고, 신발장이 벽 라인에 맞춰서 덱스를 좀 키워서 안쪽 수납 공간을 깊이감을 조성을 해서 듀얼렛식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을 확보를 했고, 좀 더 넓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죽을 수 있는 공간까지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부에는 현관 들어왔을 때 뭔가 화사한 느낌을 좀 원해 하셨고, 그 부분을 저희가 백자갈과 함께 간접 포인트를 넣어서 좀 화사한 느낌의 현관을 연출해 드렸습니다. 외출을 하실 때 한번 전체를 보고 외출을 하실 수 있도록 전신 거울을 하나 놔드렸습니다. 중문 프레임이 없는 유리도어로 선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여기 천장에 달려있는 이 볼을 철거할 수가 없는 내력벽이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더 확장감을 주기 위해서 이 프레임이 없는 강화 유리도어로 연출을 했습니다. 현관에서 거실로 진입을 했을 때 이 공간이 좀 넓어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드려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전체 장을 구성을 하자니 들어오자마자 붙박이장이 딱 있으면 너무 단조로울까봐 저희가 하부에 구경으로 좀 유니크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장으로 조성을 해서 자녀 계획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미리 수납 공간을 전체 확보해 드렸습니다. 여기 이 집의 포인트는 전체 간접등을 넣어서 분위기를 극대화시키는 게 포인트였는데, 그 조명이 끊기지 않게 가구를 좀 낮춰가지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의 분위기가 좀 더 극대화될 수 있었죠. 현관의 경우 고객께서 요청한 점은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신발장 수납이 많으면 좋겠다. 대부분 고객님들께서 신발 수납을 많은 거를 좀 선호하시는데, 지금 여기 현관은 적지가 않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한쪽 벽면만 신발장을 놓을 수도 있었지만 고객님 요청대로 저희가 양쪽 다 신발장을 채워드렸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양쪽을 모두 신발장으로 채우기에는 인테리어 관점에서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모든 공간을 신발장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적인 감각을 살리면서 실용성을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한쪽 벽면은 넉넉한 신발장 수납을 꾸며드렸고, 반대로 한쪽 벽면은 앉아서 편하게 신발을 신을 수 있게 벤치를 설치해드렸습니다. 벤치 하부에는 신발 관리용품이나
자잘한 용품들을 보관할 수 있게 수납 공간을 겸하고 있게 만들어 드렸고, 그 밖에도 신발장 가구 도어에 전신 거울을 겸할 수 있게 해드리고, 간접 조명으로 인테리어 포인트도 연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문을 보시면 화이트 간살 도어로 한쪽 벽면에는 유리 파티션으로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원목 간살 도어도 클래식한 느낌을 주지 않나요? 이 부분은 중문을 설치하고 나니 한쪽 벽면에 어느 정도 공간이 좀 남아 있었는데, 중문을 더 와이드를 넓혀서 큰 중문을 놓을지 아니면 중문과 같은 패턴의 파티션을 놓을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히려 더 개방감 있는 유리 파티션을 선택해서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현관이 공간의 중심 역할을 해주는 배치였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어떻게 하면 더 매력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현관 쪽 이 덩어리를 하나로 묶어서 강한 존재감을 주었습니다. 네네. 아버님과 함께 해야 되니까 어른들이 봤을 때 이미지와 신혼부부가 바라봤을 때 이미지가 좀 극명하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 가져갈 수 있었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런 어두운 톤의 그 우드 벨넛과 전체적으로 좀 화사한 다른 마감재들이 좀 공간 밸런스를 잘 형성해서 재밌는 공간이다. 그리고 안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현관 내부에서도 톤을 다 다운하는, 천장까지 같은 계열의 마감재로 연출을 했는데 확실히 중후한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이쪽에 좀 시선이 집중될 수 있도록 다른 부분은 불필요한 요소를 다 배제를 하고 좀 포인트 연출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연출해드린 이 디자인을 이제 이 공간 전체적으로 적용해서 공간의 아이덴티티를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적용했습니다. 네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거울이 여기 달려있어요. 이 라인들도 끊김없이 깔끔하게 연출이 되기도 했고, 이 벽이 연속적으로 보이게끔 연출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도 깔끔하네요. 또 마찬가지로 천장에도 천장과 벽면에 적용된 우드와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토닝 매너를 맞춰서 브론즈경으로 적용해드렸습니다. 여기 도어를 봤을 때 손잡이 없는 히든 도어를 연출을 하셨는데, 만약에 여기 손잡이가 달려 있었다면 포인트가 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적절한 포인트에 도어를 설치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공간 현관인데, 현관 녹색으로 포인트를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저희가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분전함이 자리 잡혀 있었는데 도장으로 마감을 해서 좀 퀄리티 있는 현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팬트리인데, 이 팬트리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나요? 기존 형태로는 신발장이 들어가 있으면 최소 뎁스 340, 350 정도 되어 있었는데, 고객님께서 짐을 보관할 수 있는, 많이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셔서 기존에 있던 조적 벽지를 철거를 하고 목공으로 가벽을 세워서 팬트리장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중문, 아까 설명드렸듯이 녹색과 블랙으로 시그니처 컬러를 저희가 선택을 했는데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안을 제안을 드렸어요. 고객님의 니즈는 명확했어요. 얇은 프레임, 시야가 확보된 투명창. 그래서 이렇게 얇게 프레임이 들어갔고요. 손잡이도 노출이 싫다고 하셔서 프레임 안쪽으로 숨기게끔. 이쪽은 현관입니다. 기존에는 이쪽에 신발장, 이쪽은 그냥 민자 벽으로 되어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현관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고민을 좀 한 게, 방을 좀 확장을 해가지고 현관 구조를 좀 넓혀서 넓은 구조의 느낌의 현관을 만들어 드리려다가, 고객님께서 각 방의 구성을 개별로 다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굳이 방을 좁혀가면서 현관을 넓혀 드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기본에 좀 충실한 현관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하부까지 전신 거울을 놔드렸고, 전신 거울이 풀로 다 들어가기보다는 중간에 좀 끊어가지고 이 벽 쪽에 액자라든지 하부에 오브제를 놔서 상부에 조명도 핀 조명을 놔서 포인트가 될 수 있게끔 설치해드렸습니다. 이번 현장은 원목 간살 도어로 중문을 제작해드렸습니다. 이런 간살 중문을 설치를 할 때 현관에서 분진, 또 단열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원하시면 유리를 설치하는 거를 제안을 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는 고객님들이 계시다면, 아이들이 여기 손을 껴가지고 문을 열다 보면 다칠 염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유리를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살 원목 자체도 무겁지만 유리까지 붙으면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천장에는 옹벽에 다이렉트 보강을 미리 해놓고 그 하부의 레일 자체도 저렴한 레일보다는 좀 100km 이상 버틸 수 있는 그런 레일 하드웨어를 잘 선택을 해서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설치 안 하면 나중에 중문이 처지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필히 요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은 현관입니다.
현관은 따뜻한 느낌의 분위기로 연출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색감 톤은 도배지로는 화이트 아이보리 계열로 선택을 해드렸고, 필름은 너무 솔리드하면은 유지 관리가 좀 힘들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콘크리트 아이보리 느낌으로 적용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밋밋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드 컬러를 적용을 해서 세 가지 컬러가 조화롭게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발장을 보시면 신발장 하부 밑단을 띄워서 간접등으로 연출을 해드리고, 그 반대편은 펜던트 조명을 적용을 해서 좀 더 완성도 있는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발장 반대편을 보시면 이런 분배기가 있는데, 보통 분배기는 신발장 뒤에 숨어져 있는데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현장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구 판재로 슬라이딩 레일을 적용을 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느낌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분배기 옆에 보시면 전신 거울 하나를 설치해 드렸는데, 전신 거울에 다니지 않게 가벽을 조성을 해서 매립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부에 보시면 우드 컬러로 행잉으로 띄어서 자식 공간을 만들어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아이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 드렸습니다. 이런 자식 공간을 띄워 드릴 때 사람이 앉았을 때 지탱할 수 있을 만한 하부에 보강 작업은 빼놓지 않고 튼튼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현관 옆에 보시면 일괄 소동 스위치, 현관에 들어왔을 때 주방과 거실을 이어주는 라인 등 스위치를 조성을 해서 편리하고 기능적인 스위치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문을 보시면 간살 중문으로 느낌 있는 중문을 만들어 드렸고, 간살 중문은 중간에 뚫려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다칠 우려가 있어서 간살의 홈을 저희가 유리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현관인데요. 보시다시피 아주 깔끔하고 넓어 보이는 현관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기존의 신발장은 11자였어요. 풀로 다 신발장이었는데 고객님께서 좀 선호하신 건 좀 더 개방적인 느낌을 선호하셨기 때문에 우측을 보시면 좌식으로 꾸며드리고 나머지 공간을 행잉 신발장으로 마감을 해드렸는데, 좌식을 행잉으로 시공을 할 때 오래 지속적으로 쓰다 보면 처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금속 각 파이프로 보강을 잡고 이렇게 깔끔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주신다면 오래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고요. 후면 부분에 보면은 큰 거울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전체 큰 거울로 연출을 해서 이러한 브론즈경으로 표현을 하신다면 은은하고 느낌 있는 마감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라인 등으로 저희가 포인트를 하나 넣어드렸는데, 거울에 가깝게 라인 등을 세팅을 해드리면서 연장성 있고 지속된 느낌을 더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공간의 현관입니다. 현관부의 고객님 니즈는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길어 보이고 확장되어 있는 느낌을 선호하셨습니다. 좀 아쉽게도 평형 대비 현관부가 다소 좁았기 때문에 하부 타일은 1500에 750각 타일 선택을 해드렸고, 색감은 아이보리 톤의 우드 포인트를 가미를 해서 은은한 느낌의 현관부를 완성해 드렸습니다. 전신 거울을 통해서 조금 더 개방감 있는 현관으로 만들어 드렸고, 현관 들어오시자마자 이 우측 부분은 기존에 창고 부분이 있었는데 고객님께서 다 같이 캠핑을 하시는 그런 취미가 있으신데 장비를 보관할 수 있을 만한 공간으로 확보를 해드렸습니다. 현관문도 중문 색감에 맞춰서 샴페인 우드 색감의 필름으로 연출을 해서 이 우드와 골드 색깔의 조화를 좀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장은 하부를 좀 띄워드리고 신발장 천장에 간접등으로 연출을 해서 화사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신발장으로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이 하단에 보시면 중문이 있는 상태에서 타일 자체를 앞으로 밀어드리면서 현관에서 봤을 때 좀 넓어 보이는 느낌도 있지만, 바로 위 우측에 화장실인데 샤워를 하시고 밖으로 나오실 때 이런 원목 마루가 발에 물이 묻는 상태에서도 유지 관리가 수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을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면, 이런 프레임이 없는 중문 설치를 해드려서 더 고급지면서 좀 안정감 있는 그런 중문이 완성되었고요. 몰딩을 최소화하거나 이런 프레임을 없애거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직 수평이 완벽해야 되고, 나중에 밴딩되거나 틀어짐을 고려해서 미리 보강을 잘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공법을 할 때는 기초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고, 불투명보다는 투명 유리로, 픽스 유리로 만들어 드리고, 이 하부에는 사틴 유리를 적용을 해서 거실에서 현관을 바라봤을 때 좀 지저분한 신발을 최대한 가려 드릴 수 있게끔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너무 고급지고 예쁜 중문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이 공간은 현관입니다. 깔끔하고 밝은 톤의 크림 화이트 계열로 전반적인 톤을 맞춰드렸습니다. 신발장은 하부를 띄워드리고 간접등으로 연출을 해서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마감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해드렸습니다. 우선 이렇게 하부를 띄우면 신발장에 신발을 넣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부를 띄우면서 간접등으로 연출을 해서 좀 넓고 포근한 느낌, 모던한 느낌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장 반대편을 보시면 신발장과 똑같은 색으로 필름을 맞춰드렸어요. 보통 현관도 도배로 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배로 시공하게 되면 아무래도 현관 부분에 신발이 도배를 좀 지저분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수월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관 부분은 필름으로 적용을 해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시면 단조로운 느낌 패턴보다는 이런 테라조 느낌을 처리를 하면 바닥에 때가 타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가려질 수가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관을 깔끔하게 쓰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으시면 이러한 테라조 느낌의 타일로 적용하면 좋습니다. 중문은 프레임이 없는 유리 중문인데 자동으로 터치해서 센서가 적용되는 자동 유리 중문입니다. 이 자동 중문을 사용할 때는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는 센서가 적용이 되고요, 거실에서 현관 나갈 때는 터치형으로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자동 중문 옆에 터치를 놓고 사용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여기에서 스위치가 있으면 지저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실 스위치 옆에 스위치를 적용을 해서 깔끔하게 마감을 신경을 써드렸습니다. 이 공간은 현관입니다. 깔끔하게 화이트 톤으로 적용해드렸습니다. 우선 이번 현장은 전실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측을 보시면 신발장 사이즈가 상당히 넓게 들어갔고요. 입구 쪽에 이 코너 부분은 이 매립 선반을 활용해서 곡면 처리해서 깔끔한 느낌으로, 바닥 타일을 보시면 육백각 타일로 이 동선 끝선까지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좌식으로 저희가 만들어 드렸는데, 높이가 아이들 자녀가 있을 때는 살짝 한 5cm에서 10cm 정도 아래로 세팅해 놓으시면 사용하기 편하시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앉았다 일어났는데 제가 앉아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하부 보강을 튼튼하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안에 금속 파이프로 튼튼하게 보강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보시면 P5를 숨기기 위해서 몰딩 처리를 해가지고 앞쪽을 막아서 마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마감 디테일이 좀 떨어질 수 있어서 매립 라인 등처럼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깔끔한 조명이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일괄소동 스위치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아드렸습니다. 왼쪽은 이러한 매립형 선반으로 집에 들어오실 때 주로 사용하는 키나 핸드폰 종류의 작은 물품들을 놓고 사용하시면 좋고, 동선 자체가 꺾어 들어가기 때문에 라운딩 처리해서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우선 현관에서 복도로 들어올 때 원슬라이딩 천장 매립형 중문으로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너무 훤히 보이는 게 싫다고 하셔서 미스트 유리로 프라이빗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중문의 디테일을 한번 설명드리면, 중문을 맞닿는 이 벽체가 보통은 중문의 프레임을 받아줄 수 있는 디귿자로 홈을 파가지고 매립을 해드리는 시공법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문이 열려 있을 때 꺾여 들어가 있어서 지저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장에는 저희가 굳이 홈을 파지 않고 수직을 잘 맞추는 벽체를 형성을 해서 딱 맞아 떨어질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복도는 구조 자체가 좀 많이 꺾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색감을 최대한 통일하려고 신경을 썼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벽지도 기아망에 퓨어 화이트로 마감을 해드리면서 이 천장 부분도 몰딩을 적용하지 않고 무몰딩으로 처리를 해서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런 꺾인 구조를 깔끔하게 톤을 맞춰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손잡이도 보시면 도무스에서 새로 신제품으로 나온 자석형 실린더로 히든 느낌으로 깔끔하게 적용이 돼 있으니 이런 실린더도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틀도 최대한 슬림하게 해서 9mm 문선으로 적용을 해드렸고, 하부 걸레바지도 3cm 몰딩으로 전체적인 느낌을 깔끔한 느낌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58평 평형 대비 현관이 협소하기 때문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전면에 보이는 이 기존의 신발장을 유지를 하고, 중문을 열고 들어와서 왼쪽 공간은 신발장 및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천장을 탑층이기 때문에 최대한 높여드려서 위로 수납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문은 180도 개방이 될 수 있는 스윙도어로 적용을 해보았고, 현관이 협소하기 때문에 너무 막혀 보이는 색깔보다는 화이트한 느낌의 전체가 보이는 투명 픽스 유리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우측의 이 도어는 작은 방인데 방을 서재나 드레스룸으로 활용을 하신다면 이쪽 공간을 현관처럼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는 경우는 우측에 가벽을 연장을 해서 중문의 위치를 앞쪽으로 좀 당겨가지고 설치를 하면 그 방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공간은 현관입니다. 기존의 좌우측에는 올드한 타일로 붙어 있었고, 이 왼쪽에 보시면 이 부분도 건들지 않았어요. 기존에 있는 필름 부분을 저희가 리폼을 하면서 필름 시공만 해드렸습니다.
도어도 마찬가지로 아이보리 필름, 전체 필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좌측에 보시면 신발장이 상당히 크게 들어왔습니다. 사이즈도 크고 평형대도 크기 때문에 신발장을 전체 넣기보다는 볼케이노 타일 1200, 600각 타일로 설치를 해드리면서 오브제나 아기자기한 용품들을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드렸습니다. 기존의 높은 천장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신발장 사이즈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사이즈가 높기 때문에 풀도어로 한 번에 열리면 불편할 수도 있어서 상하에 도어를 나눠드렸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좌식 공간도 만들어 드렸어요. 애기들이 앉아서 신발도 신고 앉아서 놀 수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의자 아랫부분도 이런 플랩 도어로 설치를 해서 아이들 공이나 장난감 밖으로 나가면서 갖고 놀 수 있는 그런 장난감들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 바닥 부분 있잖아요. 상당히 깔끔했기 때문에 저희는 굳이 철거 안 하고 고객님께 재사용을 권장드렸고요. 재사용을 하면서 바닥 대리석과 어울릴 만한 타일로 마감재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우측에 보시면 유리 도어도 있는데 팬트리로 들어가는 도어예요. 이 도어 역시 굳이 철거하지 않고 유지를 했습니다. 현장 작사를 하고 나서 어느 부분 살리고 어느 부분 재사용하고 어느 부분 신설을 할지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현관이 넓을 때는 전체적인 수납을 하기보다는 좌식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꾸미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좁은 현관들은 꾸미기보다는 신발장을 최대한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납 공간을 꽉 채워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복도로 진입을 하기 전에 이런 중문이 있습니다. 중문을 설치할 때 보통 고객님들께서 여닫이나 사면동, 원슬라이딩 이 세 가지에서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 왼쪽 벽에 꺾여 있는 벽면이 있었기 때문에 슬라이딩은 적용이 힘들었고, 사면동은 아무래도 살대 라인들이 많아서 투박하고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서 여닫이 도어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여닫이 시공을 할 때 도어 방향을 잘 생각하고 시공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왼쪽으로 열리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우측 방을 히든 도어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도어끼리 서로 간섭이 생겨서 이쪽 방향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현관인데요. 기존에 우드로 마감이 돼 있고 다 블랙에 가구 차 있고 이렇게 깔끔한 공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렇게 좀 여러 가지 마감재가 좀 뒤섞여서 좀 어두워 보일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니까 훨씬 화사해진 것 같아요. 여기 밑에도 간접 조명 이렇게 넣고, 여기 중간에 키박스 오픈해서 여기도 안에도 간접 조명을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신발장 끝에 여기 공간 열어보시면 작은 옷장을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이렇게 칸을 크게 만들어서 아이가 입는 비옷이나 우비나 간단한 옷을 좀 걸어둘 수 있는 공간을 여기다 만들어 드려서 가구 구성을 잘 해드린 것 같아요. 40~50평쯤 되면 현관 공간이 좀 커서 신발장 사이즈가 커지게 되거든요. 신발이 이만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신발장으로만 다 채우기보다는 이렇게 여러 가지 활용도 있는 가구 구성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현관입니다. 우선 현관은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밝고 따뜻한 느낌, 화이트 느낌의 현관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측에는 필름으로 저희가 마감을 하고, 바닥은 1200, 600각 타일로 좁은 현관을 최대한 넓어 보일 수 있게 효과를 내보았습니다. 신발장 역시 좁은 현관을 최대한 확장감 있게 연출하기 위해서 하부를 좀 띄워드렸어요. 한쪽 공간은 키로 올려놓거나 작은 오브제를 올려놓을 수 있을 만한 선반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반은 그냥 간단하게 마감하기보다는 백판이랑 이 하부의 세라믹 상판으로 퀄리티를 좀 올려드렸고요. 선반의 높이를 설정을 하실 때 제일 베스트한 사이즈가 90에서 1m10 정도의 사이로 세팅을 해놓으시면 사용하기가 용이합니다. 자녀가 있어서 좀 낮은 선반을 선호한다 하시면 90cm 정도, 그 이하로 떨어지면은 오히려 성인분들이 사용하실 때 힘드시니까, 그래서 저희는 평균 사이즈인 1m 정도로 세팅을 해놓았습니다. 중문은 고객님께서 선호하셨던 우드 느낌의 중문을 적용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현장에 천장고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프레임도 슬림하게, 손잡이도 세로로 길게 적용을 하면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유리는 패브릭 접합 유리를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패브릭 접합 유리의 장점은 내추럴한 느낌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퀄리티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패브릭 접합 유리는 유리 대 유리 사이에 직물들을 삽입을 해서 연출을 하는 이런 유리인데, 좀 고사양을 선호하시는 고객님들은 이런 유리를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빛이 있을 때는 안이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블라인드 느낌을 원하시면 이런 유리를 적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묵직해요. 유리가 더블로 들어가기 때문에 천장에 매립되어 있는 이런 레일을 고사양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하자율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부분 다 고려해가지고 천장에 박히는 레일을 고사양
레일로 적용을 했습니다. 네, 이 공간은 현관입니다. 우선 평형 대비 현관이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색감은 좀 밝은 톤으로 연출을 했고, 그렇다고 너무 붕 떠 보이지 않게끔 저희가 1200, 600감 결이 강한 타일로 적용을 해서 좀 눌러줄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게끔 타일 선택을 해드렸고, 전진 거울 그 옆에 무늬급 패널로 적용을 하면서 좀 조화로운 느낌의 모던한 스타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물성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 왼쪽은 팬트리장, 우측은 신발장인데 공간을 좀 좁게 쓰더라도 신발장의 수납을 최대한 극대화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모든 서랍장 인출식으로 적용을 했고, 왼쪽은 팬트리인데 팬트리 대부분은 좌우측에 픽스고 중간이 여닫이로 이게 일반적인 구조의 팬트리인데, 그렇게 적용하다 보면 좌우측 공간도 잘 사용도 못하고 팬트리의 개방도 덜 있기 때문에 접이식으로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보이는 이런 중문도 프레임이 두껍게 있으면은 개방감에 좀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프레임리스, 프레임이 없는 이런 유리 중문을 세팅하면서 이 중문 손잡이는 저희가 직접 커스텀 해가지고 사이즈를 좀 넓혀드려서 천장도 높게끔 연출될 수 있게 적용을 해보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쓸 수 있는 높이로 만들어 드렸습니다.